네, 오늘 캠핑을 다시 떠납니다. 비가 올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먼저는 이거는 카메라, 배터리, 그 다음에 기타, 후레쉬, 랜턴 있는 잡다한 가방들, 그리고 이건 타프 폴대, 이거 맨 마지막에 놓는 받침, 모래가 많은 곳은 이렇게 받침,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바베큐 의자를 받쳐서 아이스박스나 이런 거 올려놓을 때 보통 많이 씁니다. 오늘은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짐들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접이식 캠핑 테이블. 현장에 노지기 때문에 캠핑장이면 이렇게까지 짐이 필요 없을 텐데, 노지다 보니까 이제 물은 이게 몇 리터짜리지? 2리터인가? 네, 2리터 3개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이스박스, 코펠하고 잡다한 것들이 스토브하고 이렇게 들어있는 음식들. 네, 그렇습니다. 미니 화로, 이건 타프는 폴대가 길어서 아까 따로 길게 따로 빼고 이 천만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오늘은 타프하고 여기 팩들 이렇게 쭉 놓고 들어가면은 딱 됩니다. 오늘은 타프를 치고 좀 쓸까 합니다. 이건 미니 화로, 이 밑에 거는 그 뭐냐, 식기 건조기, 나무에 걸어놓는 건데 오늘은 쓸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여름용 침낭 2개. 여름용 침낭은 오늘 그냥 원래 있던 거라서 여기서 그냥 갖고 왔는데, 사실은 여름 때 말고는 쓸 일이 없죠. 가을에 쓰기는 춥고, 여기 온도가 콩메인으로 되는데 20도에서 영하 3도. 그냥 일반 더울 때 5, 6, 7, 8월 정도까지만 쓰면 되고, 4월달 쓰긴 춥습니다. 실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타프부터 먼저 치겠습니다. 이 가방은 뭐 이런 식의 여행용 가방이, 어떤 분들은 뭐 캐리어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캐리어에 넣는 것보다 여기다 하나에 다 집어넣으면 가방 크기도 크고, 단점은 이제 차에 한 번에 넣고 다니기 좋은데, 이렇게 오늘 좀 온 길이 이렇게 흙이 많은 데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캠핑장 가실 때 아스팔트가 좀 많이 깔리는 데는 끌고 갈 때, 이동할 때 좀 편하다는 거, 그거 외에는 크게 없고요. 실적으로 야지에서 이렇게 오락내락 할 때는 저도 요 안에서 필요한 것만 빼서 들고 갑니다. 예, 그게 훨씬 편해요. 지금 내려올 때 힘들었고, 여기 앞에 지퍼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망치 하나, 그 다음에 뭐 팩들, 잡다한 팩들, 여유분 들어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계획은 요런 가방은 그 손잡이는 이렇게 잡았다 뺐다 끌고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타프 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작은 텐트. 그래서 사실 저거 갖고 올 필요 없는데, 백패킹 원래 싸놨던 것들 그대로 그냥 따로 그냥 덤으로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꺼낼 거는 텐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정도 다 담을 수 있다. 여기 이제 아이스박스를 위에다 위쪽에다가 올려놓고 끌고 다니시면은 편하죠. 이게 이제 이런 소프트 아이스박스를 쓰던 아니면 딱딱한 걸 쓰던 갖고 다닐 때는 좀 편합니다. 캐리어보다도 하고, 이런 거 시중에서 보니까 한 1, 2만원대 저가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바퀴 달리고 좀 내구성은 약한데 크게 뭐 무리 없이 쓰면 쓸만하고, 수납 공간 하기에는 딱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타프도 치고 텐트도 치고 날이 더운데 치니까 해는 많이 안 떴는데 날이 더우니까 많이 뭐라거나 좀 지치네요. 혼자 치니까 여유있게 쳐야 되는데 내가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다닐 거 아니고 급하게 오는 거고 짐도 많이 챙겨오고 오히려 오버스펙에 필요한 것만 다 챙겨야 되는데 짐 나르다가 다 챙겨.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백패킹 배낭에서는 침대란다 텐트만 뺐습니다. 실면 텐트 이거만 빼가지고 이따 리뷰는 따로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하는 거 가방, 아까 보여드렸을 가방, 그래서 이것들이 다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코펠도 그냥 가족용으로 쓰던 거 같이 다 갖고 왔고, 요거는 그 백패킹용으로 이거 하고 위에 그 리액터인가 세트로 나온 거 파는 게 있어갖고, 근데 이것도 부피가 크고 무겁고 해서 배낭에서 빼고 미니 스토브 10,000원짜리 11,000원인가 12,000원짜리 조그만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빼서 썼고, 그 다음에 후라이팬은 뭐 옛날 쓰던 거, 오늘 고기 구워 먹을 겁니다. 삼겹살. 보시면 타프는 저렇게 돌로 다 했어요. 팩이 박히긴 박히는데 아무래도 힘을 못 받아요. 지난번 왔을 때는 돌이라서 제대로 안 들어가고, 이번에 좀 마사토 있는데 좀 평평한데 했는데 거기는 또 힘을 못 받아서 이렇게 큼지막한 돌로 배치를 했습니다. 아이고. 나온 김에 바지 리뷰 하나 있습니다. 좀 캠핑 오려고 바지 뭐지? 많이들 입고 다니시는 것 같아갖고 전술 바지라고 그러나? 그런 건 모르겠어요. 3만원 후반대 있는 제품을 샀는데 사진부터 되게 주머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지퍼 주머니 있고 여기 주머니 있고 이렇게 다는 게 있고 뒷주머니가 2개, 칼이나 이런 거 꼽을 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튼튼하고 좋은데 딱 하나 단점이 있어요. 더워요. 지금 제가 오늘이 5월 2일 근데 되게 덥고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튼튼하다 보니까 아마 그 신축성이 없게 만들어서 제가 그 32를 입거든요, 허리를. 그래서 31에서 33 이렇게 나와 있는 사이즈를 샀는데 작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거 난 입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물 빠짐도 괜찮을 것 같고 원단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한 실수 크게 사시라고, 아예 차라리 통을 좀 크게 해서 겨울에 뭘 속에 껴입더라도, 그 다음에 또 여름에도 약간 그 안에 좀 통풍이 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째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합니다. 타이트해요. 이따 저녁에는 집에 갖고 있는 얇은 여름용 등산 바지로 갈아입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뒷주머니 같은 경우는 밑에 그 허벅지 아래까지 깊어서 지갑은 여기 옆에 허벅지 있는 쪽에 넣어놓는데, 여기도 원래 뭐 광고할 때는 뭐 권총을 이렇게 꼽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칼 같은 거 꼽고 이 주머니를 여기 넣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보통 여기쯤에 있거든요. 요 라인에. 여기까지 내려가니까 허벅지하고 엉덩이하고 딱 닿는 이 부분. 앉으면은 여기가 좀 물려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주머니가 깊긴 한데 너무 깊어서 차라리 요 주머니가 좀 낮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낮게 돼 있어가지고 좀 더 올라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게 아마 아무래도 이제 뭐 장비 같은 것들 이렇게 입을 때는 이게 아마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술 바지, 택티컬 바지라고 치면 나옵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니까 리뷰 보시고, 저는 그 스판이 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비싼 것들은 스판도 되겠죠? 근데 뭐 저가용을 사다 보니까 한번 써보려고, 경험도 없고, 그래서 뭐 중복구매 하더라도
막 쓰려고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옛날에 입던 이거는 입어도 되죠. 요즘 군인들하고 문제 안 해요. 그래서 그냥 군복 바지, 이것도 원단도 대신 통이 커요. 그래서 막 입기도 좋고 추우면은 뭐 겉에 입기도 좋고 마모도도 괜찮고, 밑에는 안에 그냥 고무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조여줄 수 있게끔 해놔가지고 등산 바지 입더라도 큰 지장 없이 발목에 딱 이렇게 뭐래건지 외부에서 뭐 들어오는 거 쳐서 맞게끔 되어 있고, 이거는 뒷주머니가 단추가 이런 식으로 지퍼가 단추로 덮개가 되어 있고 허리 주임새 있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나머지는 없죠. 이건 주머니 있고, 여기 건빵 바지라고 그러죠. 건빵 바지, 건빵 주머니 있고 이겁니다. 이게 훨씬 더 두꺼워요. 두꺼워도 이게 좀 편한 게 제가 저도 한 번씩 입긴 하는데, 통이 여기 허벅지하고 여기가 넓다 보니까 이렇게 딱 엉덩이가 찌거나 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합니다. 활동하기가. 참고하시고 빨고 앉아야겠다. 그 다음에 장비 소개할 거, 의자. 앉으면은 이 목받침이 있어서 그 작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잠자려면 아무래도 낮잠 자는 게 편하더라고요. 목이 이렇게 붓지 않은. 그래서 이걸로 샀는데 부피가 좀 더 크죠, 그만큼. 그래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타다가 이걸 저기 화로 앞에 가볍다 보니까 무게가 엎어져가지고 이 부분이 그 화로, 미니 화로 위에 바람에 날려가지고 타버렸어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나요? 이렇게 새카맣게 타가지고 수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깝기도 하고 한 번 썼는데 첫날. 그래서 대충 이거 전에 못 쓰는 격가형 이걸로 그냥 대충 이렇게 바늘 뽕 돌아서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해갖고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놓고 쓰니까 아직 쓸만합니다. 아까 보여드리듯이 이렇게 해서 앉으면 목에 이렇게 받쳐지는 게, 이 목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전에 목 없는 거 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되거나 되게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누르면 딱 좋습니다. 편하게.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폈다 이렇게 펴면 아예 완제품 릴렉스 의자보다는 장단점이 있겠죠. 대신 이제 허벅지 부분, 아래 허벅지 부분이 조금 감겨주긴 하는데 좀 땡긴다는 거. 진짜 릴렉스보다는 조금 불편. 진짜 릴렉스는 대신 이제 그걸 갖고 다니거나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길게 파라솔처럼 쫙 접혀지니까 길어가지고 이렇게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기는 좀 되게 힘들죠. 차에다 오토캠핑 하거나 하면 모를까. 또 부피도 크고, 요거 한 3-4개 갖고 다녀도 요만한 정도 부피? 박스 하나 부피지만 진짜 큰 릴렉서는 갖고 다니면 이제 뭐라 그러나요? 혼자 다닐 때 모르겠는데 가족들이 갖고 다닐 때 다닌다고 할 때는 그 부피가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참고하시고 하시고요. 아까 이거 타프 얘기했지만 이건 사실 이 타프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무게가 상관없다면은 그냥 일반 뭐라 그러나요? 시중에 있는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알맞게 고르시면 되고요. 너무 고가는 저는 조금 비추를 드려요. 제가 뭐 전문은 아니지만 이유는 많이 쓰면 이게 어차피 꾸겨지고 마모되고 그걸 또 세탁하고 그럴 정성이라면 모를까. 사실은 그냥 저는 세탁 안 하거든요. 비 맞으면은 비 맞는데 대충 털어가지고 쑤셔놓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고가를 주면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하면서 또 마모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늘을 막는 정도, 그리고 또 뭐라 그러나요, 저기 비를 막는 정도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프 폴대는 집에 있는 등산스틱 좌우측에 있는 거는 활용하시면 되고, 이 메인 폴대는 저는 이제 염두에 두는 게, 기존에 한 2m 30짜리를 샀는데 3단짜리를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프가 전체적으로 폭이 길지 않습니까? 50cm, 3단이면 거의 80cm 정도 되는데 83, 24니까 단수가 많은 게 좋다. 물론 단수가 많으면 약간 흔들흔들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건 큰 지장이 없고, 수납에 대한 용이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얇은 게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두꺼운 거 튼튼하지만, 싸고 튼튼하지만 그만큼 부피와 무게가 그만큼 많이 부담이 될 것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잠깐 찍고 있었는데 뭔가 싶어서 봤는데 풍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벌이네요. 꿀벌. 예, 사실 도시에서는 이런 꿀벌을 보기가 되게 어렵죠. 그리고 이 지역에 이렇게 꿀벌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아직, 예,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근교에 이렇게 이런 데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꿀벌, 보통 자녀분들이 보통 꿀벌 보면 놀래거나 막 하는 경우 있는데 내버려두면 일부러 쏘진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말벌은 위험하죠. 말벌은 위험한데 꿀벌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이게 움직이지 못한 이유가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뭐라 그러나요, 온도가, 꿀벌이 움직이기에는 좀 추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개미와 달리 꿀벌은 이게 집을 독립생활을 못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전에 백과사전인 거에서. 그래서 이 꿀벌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지. 자, 날아가라. 기운이 없어 그런 건가? 빨리 날았으면 좋겠는데 안 날아가네요. 갔다. 잠시, 네, 고기를 구워 먹다가 잠깐 이렇게 태양열 LED라고 있어요. 한 12,000원 정도. 낮에는 태양열을 충전했다가 길게 이렇게 LED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밤에는 타프를 연결하는 이제 줄이라든지 텐트를 연결하는 이제 줄, 스트링이라고 그러죠. 요게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다 뭘 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 또 수가 되게 많아지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뭐 하나나 두 개 정도, 부피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와서 쭉 가만 놨다가 쭉 펴서 이렇게 해놓으면 밤이 되면 지가 알아서 불이 이제 깜빡깜빡 하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오신 분들이 혹시나 이 줄을 밟지 않게끔 주의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이시청으로 했는데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태양열 축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꽂게끔 되어 있고, 꼽은 상태에서 줄을 쭉 이렇게 이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빛이 밝진 않은데 어두운 데서는 경계선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뭐 텐트 위에 이게 치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텐트 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바닥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랜턴은 저거 하나 갖고 왔는데, 뭐 이제 헤드랜턴 말고 일반 이제 조명을 쓰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밝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뼘 정도 사이즈이고, 너무 크면 또 부피가 불편하더라고요. 네, 나머지 장비는 텐트 안에 들어가서 하나 둘씩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기도 다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미니 난로도 불 폈고, 그리고 불도 오늘은 두 가지, 아까 조명 보시면은 길다란 거, 이런 충전식 라이트도 있지만 이 조만한 거, 이거 다이소에서 샀어요.
천원인가 1,500원 주고 샀는데, 멀리서 보시기에 크게 이 정도 불빛이면 쓸만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큰 불이 아니고 중간 불이거든요. 원래 헤드랜턴으로 나온 건데 줄 빼버리고 뒤에 골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의자 저거 릴렉스 의자 갖고 오기는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테이블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이제 혼자 오기는 짐이 많죠. 혼자 와서 캠핑하기는 이 정도 짐이면 꽤 많은 건데, 사실 여기서 늘지는 않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오더라도 여기서 느는 게 이제 의자가 늘죠. 의자, 그다음 텐트가 좀 사이즈가 큰 게 되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살림 도구들, 여기 가방에 담아오는 것들은 뭐 이 가방에 담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캐리어에 담아오기도 하는데, 저는 침낭도 그대로 담겨져 있고, 가족들하고 올 때 아직 저는 이제 겨울에는 못 와봤어요. 그래서 여름용 침낭 지금 2개인가 3개, 2개 네모난 거 있죠. 덮고 잘 수 있는 거, 여름에 아니면 바닥에 깔거나 그렇게 하는 거고, 코펠도 가족용 코펠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보이는 조그만 난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요 스토브에다가 설치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은은하게 빛이 나는데 온기가 아주 뜨겁진 않습니다. 손을 대보면은 약간의 그 따뜻함 정도. 하지만 맨살로 대기는 좀 뜨겁고요. 예전에 요거 있죠, 여기 알록스 알콜 램프인데, 알콜 스토브죠. 이거 그냥 여기다가 그 캔들을 한 3개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폭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심지어 놓고선 밑에 금박 없이 녹으면 그냥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양초로 쓰고 있습니다. 납작하니까 휴대하기도 편하고 나름 이쁘기도 하고, 그냥 양초만 넣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피는 커지더라도 모양이 좀 이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물티슈 그냥 마른 거 돌돌 말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불을 조금 더 그냥 초보다는 좀 불을 좀 크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덮어 놓으면은 텐트 전실 정도 하면은 뜨겁지 않다면 뭐 화재 위험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의 온기가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요런 조그만 텐트 전실 말고, 왜 그 리빙쉘이 있는 큰 텐트 전실 있죠, 난로보다는 좀 작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 리액터 위에다가 얹혀가지고, 이게 리액터인가 정확히 명칭을 모르겠어요. 이 스토브에다가 이걸 얹혀가지고 난로 대용으로 쓰면은, 요거 한 통 불 약하게 해서 쓰면은 물도 끓일 수 있는 정도는 되더라고요. 불을 제일 약하게 하고 훈훈한 정도. 그래서 한번 겨울에 동계 때는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리빙쉘 있는 그 가족용 텐트 갖고 와서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저는 멀리서는 가족들이 오랜만에 왔는지 되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음악 틀어놓고 재밌게 잘 놀고 있는데 뭐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멀리도 한 팀이 있으시고, 그리고 저 멀리 쪽에 텐트 하나가 보이시나요? 빨간 불 밑에 있는 그 동그란 그림자, 저게 텐트입니다. 저기는 뭐 일찍 주무시나봐요. 낚시하러 오실 분들 같던데. 그리고 사실 오늘 장작을 갖고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밑에 보면 여기 그 고체연료 있죠, 집에서 쓰다 남은 거. 이게 사실 시간이 얼마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고체연료에다 불을 지피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깡통에 넣어놓고 나무를 위에다가 이제 그 주변에 죽은 나무들 그 덩어리들 몇 개 갖고 와다가 이렇게 얹으면은 한 3-4시간 정도는 버티는 것 같아요. 나무도 타주고, 그 다음에
불 지피려고 애를 안 써도 토치 갖고 뭐 하지 않아도 되고, 불이 너무 크면 또 낭비지 않습니까? 예, 이거 타면서 나오는 게 뭐죠? 이산화탄소인가요? 예, 감성도 좋지만 너무 또 많이 나오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헤드라이트를 제가 이렇게 비추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위에 나무 얹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통이 한 500~6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나무 올려놓으면은 나무도 타면서 불도 계속 지펴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저 헤드라이트를 끼고 이렇게 비치면서 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설명드렸었죠. 골드아이 이거 7,000원인가 가성비 되게 좋습니다. 멀리 이렇게 직진성도 좋은 것 같고. 이렇게요. 끄도록 꺼보겠습니다. 기능은 기능 설명 이렇게 약한 불, 그 다음에 깜빡깜빡거리는 불. 방수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어요. 방수 헤드라이트는 따로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깜깜해지니까 빛이 더 상대적으로 잘 비치고, 타프 줄이 있는 쪽으로 가장자리를 해서 경계선을 이렇게 따라서 이거 쓰고 나서 이제 철수할 때는 이쪽 맨 끝에 쪽에서부터 돌돌돌 말아서 가지고 옵니다. 길이가 약 한 7~8m? 거의 한 10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쭉 이렇게 꺾여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모드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불이 아예 켜져 있는 모드하고, 그 다음에 깜빡깜빡거리는 모드. 색깔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파는 거. 인터넷 들어가시면 제가 하단에다가 전 쿠팡에서 샀는데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제일 만족스러운 거는 이렇게 한번 해 놓으면은 이게 별도의 배터리가 필요 없이 낮에 자기가 그 태양광이죠, 흡수를 해놓. 보이면 이렇게 지별편 보이시죠? 이렇게 태양광을 흡수해 가지고 이제 충전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빛이 비치면은 제가 랜턴을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은 저기 보시죠? 안 들어옵니다. 자연적으로 센서가 있어 가지고 어두워지면은 이렇게 들어오고, 밝아지면은 안 들어오고.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적극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나씩 갖고 계시면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연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폴대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자마자 바람이 좀 불었는데, 이 폴대를 좀 싸게 구입해서 그런지 아니면 내구성이 약한 건지 휘어오려고 한 90도 이상 꺾였습니다. 제가 핀다고 폈는데 다시 재사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 위아래 아무래도 요 폴대는 메인으로 쓰지 못하고 서브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제가 얇은 거 선호한다고 했는데 좀 아무래도 메인 폴대는 좀 튼튼한 거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 타프 기본적인 거. 근데 중간에 여기서 이제 등산 스틱이나 나뭇가지 같은 걸 얹혀가지고 좀 더 타이트하게 줄을 당겨주면 끝납니다. 오늘은 지금 바닥이 고를 줄 알았는데 되게 미끄러워요. 그래서 팩이 잘 안 돼서 돌로, 큰 돌, 주변에 있는 큰 돌로 딱 묶으면 오히려 팩보다 더 크게 잘 지탱이 되니까 생각하시고, 이 줄의 간격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조금 얼기설기 돼 있는데, 이 줄을 꼭 이렇게 맞출 필요 없습니다. 대충 전체적으로 각도를 약 45도 정도 기준으로 해서 약간 힘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돌이면은 충분하고요. 대신 너무 작은 돌로 하면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겠지, 나의 머리보다는 최소한 커야 됩니다. 그래야 좀 안전하고요. 줄이, 그다음에 스트링을 바위에다 걸었을 때 꽉 짜면 되면 바위 자체를 조금 이동해가지고 위치로 이렇게 조절을 해도 큰 무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팩은 지금 이럴 때 모래나 마사토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팩을 땅속 깊이까지 박은 다음에 정 여의치 않을 때는, 큰 돌이 없거나 할 때는 그 위에다가 돌을 더 눌러가지고 뽑혀 나오지 않게끔 약간 무게를 더 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작업은 또 하나, 둘, 셋, 네 군데에다가 등산 스틱으로 설치하면 끝이 납니다. 할 때 좀 번거로워요. 지금 설치한 시간이 약 한 15분 정도 흘렀는데, 그래도 하고 나면은 몇 시간 동안은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올 때 텐트를 정리하고 할 때도 수월하고요. 설치는 팩 다 뽑고 가을에 스틱 뽑으면은 그 다음에 그냥 얼기설기 다 담아서 그냥 쑤셔 놓으면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깔끔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폴대가 지금 저게 높이가 180인데 저거보다 좀 더 높으면 좋아요. 왜냐면 이제 이 햇빛을 받는 위치하고 머리 사람이 앉아있는 위치하고 떨어질수록 환기가 더 많이 되고 열이 그만큼 덜 들어올까. 물론 이 타프가 뭐 코팅이 돼 있고 웬만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번 쓰다 보면은 그런 안에 있는 코팅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나중에 마모가 되고, 그러면 결국 비는 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래도 완전한 비를 흠뻑 젖지 않는 정도, 그리고 햇빛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정도 쓰더라도 충분히 활용 가치는 있습니다. 제 거는 이게 한 3m 정도 되려면 3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폭이, 길이가. 그 다음에 전에 도명 텐트를 이렇게 덮고 쉘터를 쓰던 건데 타프로 활용하는데도 무리 없습니다. 나머지는 더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